충격. 러시아 한국에 반도체 가스 안 준다. 한국과 무역 끊겠다. 폭탄 발표했다가 한국이 순식간에 국산화해버리자 러시아 망연자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경제보복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에 세계 각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가능성은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하거나 급격히 줄일 경우다. 이일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 우방의 제재 규모가 더 커지고 강도도 높아짐에 따라 대응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제재에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문제는 모스크바가 보복을 할지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라며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가 유럽의 가장 아픈 지점을 때릴 것이란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해설했다. 이론상 유럽연합은 러시아와의 경제전쟁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U의 경제 규모가 러시아의 10배에 이르는 데다 러시아 대외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지만 EU의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한 까닭이다. 하지만 에너지로 분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유럽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40% 이상이 러시아산이어서다. 러시아가 실제로 천연가스를 무기화해 경제 보복에 나선다면 독일과 이탈리아가 가장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는 각각 50%와 40% 안팎이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는 천연가스 사용량의 60%, 폴란드는 80%, 불가리아는 전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쓰지 않고 벨기에와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의존도는 10% 미만이다. 이처럼 처한 상황이 다른 탓에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지렛대로 삼으려 든다면 EU 회원국 간의 입장이 갈려들어 전선의 균열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실제 러시아의 천연가스 보복에 취약한 국가로 꼽히는 독일과 이탈리아는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방안에 최초엔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미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4일 하루에만 60%가 오르는 등 연일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은 물가 상승을 견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충격에서 간신히 회복 중인 유럽 각국의 경제를 다시 수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밖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업용 금속과 곡물, 반도체 제조용 희소가스 등도 서방을 겨냥한 경제보복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꼽힌다. 호주 싱크탱크 전략정책연구소는 러시아는 알루미늄과 니켈, 티타늄, 팔라듐 등 첨단기술 영역 핵심 소재의 주요 수출국이며 우크라이나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희소가스의 최대 수출국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는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네온과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등 희소가스의 주요 공급 국가로 특히 네온은 전 세계 사용량의 70%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재를 제품 생산에 활용해온 세계 주요 기업들은 일찌감치 재고 확보에 나섰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거나 러시아가 해당 품목을 대서방 맞불 제재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생산 단가가 상승하는 등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밀도 중요한 품목으로 꼽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세계 1위, 5위 밀 수출국이다. 두 나라가 수출하는 밀은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한다. ESPI는 비록 서방이나 아시아 경제국처럼 글로벌 가치 사슬에 깊이 통합돼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연결을 끊는 건 그들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희생이 뒤따르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올 2분기 러시아 무역거래 사실상 중단, 수출 1200달러에 불과. 2021년 2분기 북한이 러시아로 수출한 품목은 단 2개 액수로는 약 1200달러치에 불과했다. 또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러시아 연방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수출입을 합한 북한과 러시아 간 총 교역 규모는 미화약 1200달러로 전년 동기 약 1830만 달러에 비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별로 살펴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은 미화약 1200달러였지만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은 전무했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30일 지난해 북한에 있어 러시아는 의료용품 수입의 중요한 공급원이었지만 지난해 12월께부터 북러 무역이 사실상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RFA에 밝혔다. 3. 북한, 러시아와의 단 회담 무역 재개 움직임인 듯. 유세진 기자 러시아 주재 대사 등 북한 관리들이 연일 러시아 관리들과 만나 회담을 가지면서 양국 간 무역 재개를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NHK가 10일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은 웹사이트를 통해 신헌철 모스크바 주재 대사가 지난 8일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을 면담했다면서 회담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양국은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일에도 임천일 외무부상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와 회담했었다.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북한 제2의 무역 상대국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에 지지하고 있다. 한국 일각에서는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의 일련의 회담에 대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역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이딴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등으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타격이 커지자 지난달 중국과 화물열차의 운행을 재개, 단계적 국경 봉쇄 완화에 나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Cha là bình yên của đời con, cha dành tình yêu trọn vào nơi con, đồng hành cùng con dẫu có khó khăn bao bước chân, ngày tập đi cha dắt dìu con trên con đường ngày nào đến